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새 이제 또 우한 폐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고생도 하잖아요. 근데 뭐 살다 보면 이런 괴질 온역이 도는 거야 뭐 항상 있었던 일이지만 더더욱 이 문재인 정권이 우리를 빡치게 하는 것은 뻔히 예방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었는데도 거의 방치에 가깝게 거의 공범에 가깝게 예, 손을 놔버린 거죠. 뻔히 이그 우한 폐렴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듯이 이 짱깨들로부터 감염돼서 온 질병이 맞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뭐 친구끼리 뭐 아픔을 나누는데 이지랄 해다면서 문 활짝 열어주고 짱깨들 그냥 수만 명이 들어오는데도 막지도 않고 그리고 마스크에다가 의료용품 방호복 이런 거는 죄다 그냥 중국에다 퍼져버리고 도대체 보고 있으면 이 새끼가 한국 대통령인지 중국 주석인지 분간이 안 되죠. 이런 되도 안 한 오지랖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많이들 빡치실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얼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한 2년 전에 지금같이 어마어마한 오지랖을 부렸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까딱하면 정말 수백 명의 그런 무슬림이 슬그머니 우리나라에다 섞여들 뻔했어요. 아무리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지만 나눌 걸 나눠야지. 예? 오늘 이야기는 바로 2년 전 그 예멘 난민 파동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어디 옛날 얘기 회상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여러분 그 유명한 게임이 있어요. 진삼국무쌍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유비, 조조, 손권 이런 군주 캐릭터로 각각 플레이하고 엔딩을 보면 유비가 이기는 씬에서는 인덕으로 천하를 통일하겠다 막 그래요. 근데 조조가 승리하는 씬에서는 천하 통일로 폐업을 달성하겠다 막 그러는데 오나라의 손권이 승리하는 씬에서는 멘트가 좀 특이해요. 폐업 인덕 백성들이 진짜 원하는 건 안정된 삶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 지키는 수성의 달인인 손권다운 말이지만 사실 영웅 호걸이나 군주가 아닌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 말이 정답이에요. 천하를 통일하여 폐업을 이루겠다는 조조나 인덕으로 천하를 통일하겠다는 유비는 사실 백성들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군주가 폐업을 이루든 인덕이 뛰어나든 그다지 상관없어요. 누가 그 자리에 앉든 세금을 좀 덜 걷고 통치를 공평하게 하고 경천애인하고 공명정대하다면 그가 곧 하늘이 내린 군주란 말입니다. 그저 나날의 삶에 큰 파란이나 부침이 없이 일상을 평온하게 영위하며 먹고 입을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해준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통치자의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재인과 주사파 정권을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안정된 삶은커녕 눈만 뜨고 일어나면 온갖 스펙타클한 파동들이 번져오고 있으니 이건 뭐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캔이 쓰던 더블 파동권이요? 우리를 심심하게 해주지 않으려는 그 노고에 깊이 감사하기는 개뿔 하는 짓거리마다 깝깝해서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예멘 난민도 그래요.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느닷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제주도에만 500여 명, 인천 등등 타 지역을 통해 들어온 자들까지 합치면 1000여 명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벌써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그랬다고. 이건 대체 국민들도 모르게 무슨 짓거리를 하려고 했던 거나 모골이 송연했었죠? 기억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야. 제일 이슈가 된 게 뭐냐? 예멘 난민 500명입니다. 제주도가 이제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난민법을 제정한 드문 나라입니다. 그러고 하니 이제 구렁이 담론듯이 들어와서 난민으로 인정해달라 때를 쓰는데 우리나라 국론이 거의 찬반 양론으로 엄청 옥신각신했어요. 반대가 사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청와대에도 50만 명이 넘어가는 청원이 한두 개가 아닌데 차별적,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고 수십만 명의 동의가 담긴 청원을 삭제해버렸지. 이 문정권의 저희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난민을 찬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존나 웃긴 건데 뭐 우리나라도 과거의 6.25 전쟁 등을 비롯해서 국난이 닥쳤을 때 난민처럼 외국의 도움을 받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로 가서 호의를 얻었었다. 인권이 중요하다. 난민을 받는 것은 국제적 트렌드다. 이따 개썰을 풀어대면서 특히 그 중에서 크리스천이란 자들은 성경을 빙자하여 나그네를 잘 대해주라는 구절들을 내세워
난민을 받아줘라 이딴 핑계로 삼고 있죠. 그족 속과 섞이지 말고 너희 딸들을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못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사실 그 예멘 난민들이 이슬람이라는 것에서부터 우리 크리스천들과는 이미 물과 기름 톰과 젤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슬람의 폐해와 폐악질에 대해서 많은 경계와 분별을 하고 계셨죠. 이번 예멘 난민 파동에 대해서도 이슬람의 국내 침투 차원에서 경계하고 계시는 분들 매우 많았습니다. 거의 모든 좀 깨어있는 크리스천들 혹은 개념 있는 국민들은 그렇게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 난민을 찬성하는 자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슬람을 혐오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죠. 이걸 차별 문제로 몰아가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본 게시탐정이 우려했던 것은 그때 난민 파동을 단순히 무지와 거짓 선동에 의한 이슬람 혐오 문제로 몰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실은 사실로 바로 알아둘 필요가 있죠. 우리 쪽에서 이렇게 외침을 던진다면 저쪽에서는 이런 논리로 반박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실제로 돌았던 루머들이에요. 뭐 예멘은 IS의 본거지라서 예멘 난민 중에 IS 테러리스트가 섞여 들어올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IS는 시리아, 이라크 이슬람 국가입니다. 예멘이 IS의 본거지일 수가 없어요. 예멘은 IS로 인한 피해국이지 본거지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 예멘에는 이슬람 중 가장 하질이다 이런 말도 돌았었습니다. 그때. 하지만 이거는 증거도 없지. 국가급 명예훼손이고. 만약에 조승희를 근거로 해서 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아시아 중에 제일 하질이라 그러면 받아들이겠어요? 뭐 예멘 난민들이 들어오면 무슬림들이 늘어나서 안 된다라고 할 때도 아마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독교, 카톨릭, 불교를 비롯해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슬람만 늘어나면 안 된다 법이 있냐? 라고 대답할 겁니다. 4번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을 성폭행한 자들이라 받을 수 없다라고 해도 뭐 예멘 난민들이 뭐 우리나라 성도들을 죽이고 성폭행했냐? 이렇게 반박할 것이고 국내에 이미 뭐 무슬림이 20만 명이 넘어서 더 커지게 되면 이들을 국가에서 건드릴 수 없어 테러를 하고 나라를 삼켜줄 것이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국내 무슬림 20만 명이 죄다 테러범이냐? 무슬림들이 언제 테러를 하고 나라를 삼켜들었냐? 우리나라에는 성도 20만이 넘는 교회가 한둘이 아닌데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냐?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하긴 했지만 저번 개헌안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꾼 것은 난민과 무슬림들에게 동일한 권리를 줘 우리나라를 뒤흔들기 위한 수작이다 라는 물음에도 그러면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마음대로 잡아들여 족치고 인권 유린을 해도 가하다는 거냐? 라고 반박할 거예요. 근데 사실 저 좌빨놈들이 이런 논리를 우리한테 반박을 하는데 딱 보면 틀린 말도 하나 없죠 사실? 이럴 경우 대체 어떻게 반박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주 높은 확률로요. 내가 옳다는 것만 생각하고 외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 내 말에 대해 무엇이라 반박할까? 그것도 한번 가정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더 논리적이고 확고하게 찌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외칠 때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한국당 대변인이 이해훈 의원이 세미나에서 말했던 그 서울대 무슬림 소동을 인용하여 말했다가 그 사실 여부에 대해 제대로 변증을 못해서 개망신 당했거든. 이해훈 의원 측에 그 사실 여부에 대해 문의했을 때도 말해줄 게 없다 끊었다 그러니까 장난하냐고. 이슬람의 폐악질에 대해 알려진 것만큼이나 사실이 아닌 것들도 많아요. 본 게시탐정이 오래전에 올렸던 그 이슬람 인구 통계의 진실 그리고 유럽 이슬람화의 허와실 방송에서 이제 나왔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몇 년 후에 프랑스는 이슬람 공화국이 된다. 몇 년 후에 러시아 군대의 40%가 이슬람이다. 독일이 무슬림 국가가 된다. 영국이 이슬람 국가가 된다. 대개 사실과 무관했어요. 유럽 각국의 총 인구 대비 무슬림 비율은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유럽도 무슬림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어요. 난민도 안 받습니다. 거기서 더 줄면 줄었지 늘어날 턱은 없어요. 또 무슬림 비율이 높은 유럽 국가들도 원래 오스만 투르크 때부터 이슬람 지역이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무슬림들이 증식해서 나라를 삼킨다 무리가 있죠. 레바논 얘기 유명한데 거기도 원래 인구 자체가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거의 비등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다가 역전당한 케이스지. 원래 기독교인이 강세였던 곳에서 이슬람이 증식해서 삼킨 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이슬람들이 들어가서 그 나라 여성과 결혼하여 다자녀 출산으로 무슬림 인구를 늘려 그 나라를 집어삼킨다는 것은 아주 높은 확률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2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 한다는 말이 오가죠. 무슬림들이 한국 여성들과 결혼해서 다자녀를 출산하여 무슬림 인구를 늘린다 라는 말들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가 2020년이야. 어린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봤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무슬림과 한국 여성들 간의 결혼율, 이혼율 따져보니까 결혼으로 한국 이슬람화 꿈꾸기에는 진짜 어린 택도 없더란 말입니다. 국내 무슬림이 20만 명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내국인은 3만 5천 명이고 외국인이 16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무슬림의 정책에서 다자녀 출산으로 쪽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아예 들어올 때부터 떼거지로 들어왔거나 대가족을 이끌고 들어와 정착했기 때문인 겁니다. 뭐 이슬람에 대해 떠도는 괴담도 있잖아요. 벨리 댄스를 뭐 이슬람 측에서 지원한다. 할랄 단지가 어떻고 뭐 송도에 이슬람 대학이 생긴다. 김해에서 뭐 이슬람들이 교회 부지를 점거하고 폐악질 떤다.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이슬람이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구나 하며 퍼나르셨겠지. 본 게시 탐정은 진영 논리에 하나도 얽매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사실이냐 아니냐에 더 가치를 두고 있어요. 비록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더라도 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사실무근이었습니다. 본 게시 탐정은 좌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슬람 포비아에 매몰된 혐오주의자 차별주의자도 아니에요. 인종차별주의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한 사람의 크리스천이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사실을 사실로 바로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무엇이 정말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길이며 또한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인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맹목적인 이슬람 혐오주의자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러한 첩보들의 허와 실을 분별하여 이건 아니고 저건 틀렸고 하며 같은 크리스천들에게도 욕을 먹어가며 조사했을 턱이 없겠죠? 2015년에 그 이해훈 의원에 대해 분별글을 올리면서 그 이슬람 바로 알기에 대해 분석했을 때 제가 얻어먹은 쌍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덕이 안 된다를 포함해가지고 이슬람과 맞서는 어려운 분께 어린 너 같은 놈이 불질이냐며 수많은 그 아가페 목장 회원들이 제게 온갖 질타를 아끼지 않았고 아가페 스태프들의 절반이 저한테 쌍욕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말 틀린 거 하나 없었죠. 그로부터 2년 후 탄핵 사태에 그 이해훈 집사의 본색이 드러난 후에도 저한테 사과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응? 참 족같아 그죠? 난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측은지심도 없는 냉혈한이라 할까봐 제가 미리 인증샷 알려드립니다. 제 냉장고에 붙어있는 UN 난민기구 스티커인데 UN 난민기구에 고정 후원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없는 살림에도 달마다 UN 난민기구에 꼬박꼬박 후원하는 사람이에요. 저. 본 게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일단 소위 그 무슨 크리스천이라 하며 성경을 앞세워 나그네를 대접하라 했다고 하는 분들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엄명을 내리시기를 그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과 섞이지 말고 사돈 맺지 말고 그들의 풍속을 받아들이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게다가 어찌어찌 이스라엘을 잘 속여 넘겨 스며든 기브온 거민들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나무 패고 물 깃는 마당새로 부려먹는 걸로 보답했어요. 그뿐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도 그 족속들을 싹 쓸어내거나 쓸어내지 못했다면 노역을 시키는 걸로 대처했습니다. 예멘 난민들은 물론 무슬림들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그들이 아무 군소리 없이 대한민국의 법령과 질서 아래 아가리 싸물고 눈 깔고 대가리 쳐박고 채석장이면 채석장, 탄광이면 탄광, 염전이면 염전 보내는 대로 가서 뼈 빠지게 일을 해야만 그게 맞단 말입니다. 당신네들이 말하는 성경대로 하자면 근데 그 예멘 난민 꼬라지야 그래요? 앞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 경계하는 것에 대해 좌빨들이 반박하는 것도 손쉽게 재발언할 수 있습니다. 1번 이 물음에 대해서도 IS의 피해국이면 우리가 그쪽 예멘 사람들을 몇이 오든 받아줘야 될 의무가 있냐고. 그건 그쪽 사정이지. 자 이렇게 반박을 할 경우 아니 하질이 아니라 건실한 무슬림이면 우리가 받아줘야 될 의무가 있냐 말입니다. 그래 이슬람이면 씨발 우리나라에서 죄다 난민으로 받아줘야 돼? 예멘 난민들이 아직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걔네들을 어서옵쇼 하고 받아줘야 된다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뭐 저쪽에 테러범이 아니고 하질이 아니고 우리나라 성도들 뭐 죽이고 괴롭히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쟤네들을 받아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말로 우리나라가 그 예멘 난민들한테 뭔 나쁜 짓 했어. 우리가 이슬람 전반적인 폐해로 확대시킨다면 저 좌빨들은 예멘 난민 문제를 이슬람 혐오로 몰아가며 물타기 하겠지만 순전히 예멘 난민 문제로만 한정시켜 논쟁하면요. 의외로 쉽게 논파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저쨌든 저 좌빨들이 하는 소리는 예멘 난민을 받아줘야 한다는 근거는 못 되거든요. 게다가 법적으로 따져봐도 저 예멘 난민들은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애시당초에 전란을 피해 도망친 피난민이 아니에요. 작정하고 작당 모의를 하고 공모하여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가장하여 불법 취업을 하려 드는 사기꾼들이란 말입니다. 난민 주제에 스마트폰 와이파이래. 씨발 난민 꼬라지가 상팔자다 그자니. 꼴에 5천원은 가지 말라고 정보 교환까지 스마트폰으로 저가 항공 찾아들어 만반의 준비를 다 했구만. 밥보다 중요한 건 와이파이. 저 군대야 정신 차리지. 페이스북, 왓츠웹,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통해 각종 정보를 얻어왔다. 이것들이 전란을 피해 하루살이처럼 헤매던 난민들인 걸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멘 리퓨지스 인 제주. 우리는 평화로운 사람들이며 단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고 싶다. 여보시오 난민님들아. 우리는 그냥 살고 싶다. 당신들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아주 평화로워질 거야. 페이스북에는 아예 작정하고 그룹까지 만들어 공모를 했습니다. 아이고 손목이 아프다. 너무 힘들다. 그나마 먹고 살려고 일자리를 줬더니만 힘들다고 때려치고 그 그물하고 낚시 손질하는 것도 힘들어가 손목이 아프다니. 에라이 미친놈들아. 아니 저것들이 진짜 난민이면 기피할 근로가 있어요? 살아있음에도 감사해야지. 공장이 있는 서울에 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솔직히 말해봐. 니네 난민 아니지? 에? 자, 시큐리티, 보안. 지랄병하고 자빠졌네. 아니 지네 나라는 저렇게 개 발사에 나고 있는데 사지육신이 멀쩡한 새끼들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쳐? 아니 손모가지가 병신이라 총을 못 잡냐? 발모가지가 찐따라서 군화를 못 신냐? 스마트폰에 와이파이 챙길 정신이고 지네 나라 지키고 처자식 건설할 생각을 안 들어? 아니 지네들 퍼주려고 현역의 국민병에 학도병까지 총 들고 뛰어가서 지켜낸 나라인 줄 아냐? 아무 이해관계 없는 순수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전 난민을 빙자한 버러지들을 보고 있자니 속에 천불이 올라와요.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난민이라 하면 남부여대 가장이 짐을 메고 부인이 애들 없고 그렇게 사선을 넘어 전란을 피해온 사람들인데 손발 멀쩡한 젊은 남자들만 수백 명이 천여 명이 난민이랍시고 몰려드는 게 제정신이냐고. 6.25 전쟁 때만 해도 현역은 물론이고 어르신들 너나 없이 참전했습니다.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까지도 펜 대신 총을 잡고 전선으로 뛰어들었다고. 개전 당시에 10만 명이도 국군이 78만 명까지 불어나가지고 국개군을 격퇴한 건데 대체 그 어떤 놈들이 수백 명, 천명씩 전쟁에 화를 입은 조국을 등지고 도망쳐서 난민이랍시고 딴 나라에 피를 끼쳤냔 말입니다. 6.25 전쟁 운운하며 물타기하는 소위 인권파이들께서는 이런 멀쩡한 역사적 사실은 왜 모른 채 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독일에 갔을 때 어디 일자리 가려고만 내뻗었어요? 광부로 수백 미터 막장에서 탕했지. 간호사로 들어가가지고 말도 안 타는 노인들 수발 들고 시신 닦으면서 피눈물 쏟아가며 그렇게 자리 잡았다고요. 저 난민을 빙자한 예멘 브러지들과 같은 취급할 정도로 그런 겉보리 껍데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슬람이고 머시긴 걸 떠나가지고 순수한 난민이 아니라 작당하고 들어와 불법 취업을 하는 사기꾼들이 이미 명백한데 대체 뭘 보고 그 범죄의 공범 노릇을 하려는 거예요? 호구짓을 하려면 당신네들 주머니를 털어줄 것이지 국민이 죄다 호구로 보여요? 100번 1000번을 접어도 저들이 진짜 순수 100% 난민이 맞다 그래도 국민들이 싫다고 하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인종도 달라. 모든 것이 이질적인 자들이 가족 단위, 개인 단위도 아니고 수백 명, 천여 명씩 떼거지로 들어와서 섞여드는 게 불안하고 불편해서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인권이란 게 도대체 뭐라고?
내 나라 내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면서까지 감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인권 아니에요? 멀쩡하게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납세와 국방을 걸머지는 국민의 인권과 그 목소리는 1위도 무시하고 세금 한 푼 안 내고 보초 한 번 안 서는 어디서 굴러 처먹다 온지도 모를 자들의 말은 그렇게도 금과 옥토처럼 경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재인 정권아. 와. 예멘 난민들에 대한 인권운동의 중심에선 정혜실 씨, 파키스탄 출신의 무슬림 남편과 25년을 살았다고 봅시오. 아니, 님 남편 하나 믿고 지금 저 무슬림 이전에 불법 취업 사기꾼인 자들을 받아들이자고? 이 5천만 국민이 님 남편 한 명 믿고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건 도박하란 말입니까? 제비 한 마리 날아오는 거 믿고 쿼터 팔아먹었다가 얼어 죽은 사람 얘기를 어린 시절에 못 읽어봤나? 모범적인 다문화 가정을 이루시는 게 참 송구스러운데요. 우리나라에서 외치시는 그 무슨 인권 타령을 그 사랑하는 남편의 조국인 파키스탄에 가서 똑같이 외쳐봐. 어떻게 되실까요? 혹자는 유럽에서 벌어지는 무슬림들의 폐악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하겠지만 참 그러면 이 본 게시 탐정이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 자 봅시다. 여고 동창생이요. 미숙이, 은숙이, 말숙이, 향숙이가 있어. 미숙이가 흉기차 샀다가 급발진 사고 죽었어요. 은숙이가 똑같이 흉기차 샀다가 급발진 사고 죽었네. 말숙이가 똑같이 흉기차 샀다가 급발진 사고 죽었어. 그럼 향숙이는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 아니라고 그 흉기차를 사서 몰고 다녀야 되냐? 머릿속에 뇌라는 게 있으면 당연히 세상 없어도 그 흉기차는 아예 쳐다볼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내 친구 3명이 죄다 그 차를 탔다가 비명에 갔는데 똑같이 그 차 샀다가는 그게 내일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냐고요. 응? 초등학생 정도 머가리만 돌아가도 이게 뭔 뜻인지 알 테니까 더 설명 안 할게요. 예? 그 무슨 소위 인권 타령하시는 분들은 님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것이 진실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정도의 머리는 돌아갈 겁니다. 근데도 꿋꿋이 외면하고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외치시는 걸 보니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네. 이런 인권 관련된 외칠 건덕지가 있어야만 국가로부터 시민단체 보조금 나와요? 난민 옹호 기사만 주구장창 쓰시는 기자분이나 언론사는 그렇게 해서 노출 횟수가 늘어나면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 이름도 알려져서 그런 겁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세상에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팔지 못할 것을 팔아서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린다는 것은 옛적 이완용이나 했던 짓임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무슬림의 폐악질이 알려져 있음에도 그런 무슬림 난민들이 수백 명씩 들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 하등의 경계는커녕 도리어 그들을 옹호하고 있는 중심에 서신 분이 무슬림과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뭔가 석연찮은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무슬림 가정이니까 무슬림 입장에 서서 외쳐주고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운명이 어찌되든 간에 역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응? 그리고 본 탐정이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국민 세금으로 난민에게 퍼주던 이슬람 테러 세계 유입되거나 가짜 난민 들어오거나 이걸 차치하고라도 난민들이 들어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걸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커뮤니티 네이트판에서 저와 정말 똑같은 생각 가지신 분이 글을 쓰셨던데 제 글보다 그분 글이 더 분석이 잘 돼 있어서 제가 그대로 이제 붙여넣을게요. 그냥 눈으로 쭉 읽으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제 글 아니에요. 약간 뭐 일시 정지하고 읽고 다시 뭐 트셔도 됩니다. 1세대 난민들은 이제 본국에서 전쟁, 테러, 박해를 겪고 왔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좀 차별 좀 당하고 힘들게 살아도 좀 고맙게 여겼지만 2세대, 3세대 지나면 문제가 되더란 말입니다.
만약에 난민이라고 들어오는 것들이 한국어를 막 구사한다 그러면은 이거 절대로 진짜 난민 아닙니다. 난민 2세대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적대심과 반감을 품고 무슬림들끼리만 뭉치고 극단화되는 거예요. 난민들 숫자가 늘어나서 난민 2세대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한국인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그 피해 의식은 더 커지.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이게 유럽 내에서 일어나는 테러도 유럽 국적을 가진 유럽에서 나고 자란 2세대, 3세대인 경우가 많아요. 4, 50년 전에 유럽 사람들이 무슬림 난민 받을 때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미 유럽이 그 짝 나는 걸 보고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어리석은 거지. 근데 그 난민 2세대, 3세대들이 그 풍진 와중에도 당당히 성공을 한다. 정치라도 한다. 그러면 더 좆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런던 시장이 파키스탄계 이민 3세입니다. 런던에서 테러가 나도 전혀 조치를 안 해. 이 새끼가. 이미 그 나라 국민이 돼버린 난민들을 그리고 후손들을 추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무슬림 비율이 6%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지경이 된 거라고요. 무슬림 인구가 10%도 안 되는 영국의 수도 런던 시장이 무슬림 이민 3세죠. 오늘 들어오는 난민의 2세, 3세가 서울 시장 되지 말은 법 없습니다. 그 난민 후손이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한국인을 먼저 고려를 할지 자기 동포들 그 난민들을 더 많이 끌어들일 생각할지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차별금지법까지 나오면 이제는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급식마다 할랄 음식 준비하고 우리나라 자녀들도 할랄 푸드를 먹을 수밖에 없고 학교, 공공기관, 마을회관, 시청, 공항 그런 데마다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이 의무로 설치되야 되는 그런 사회를 굳이 만들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국적을 줘서는 안 되지 차라리. 임시로 모아가지고 있다가 데려오고 있다가 나중에 그 나라가 특히 예멘이 뭐 전쟁이 끝나면은 다시 돌려보내든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지. 국적을 왜 줘, 국적을? 아니 우리나라 국적은 씨발 뭐 겉볼 껍데기야? 응? 그러니까 높은 귀하신 분, 높으신 분들은 아무 피해 안 입지. 응? 멀쩡한 서민들이 고스란히 그걸 다 피해를 떠안고 살아야 되는데. 응?
우리가 부유럽이나 북미보다 나은 점 중에 하나는 우리 땅이라고 당당히 선언할 수 있는 한국인의 땅이 있기 때문이다. 뜬금없이 나타난 전혀 다른 인간들한테 안방 내주려고 이렇게 나라 지키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 선택의 기로에 선 겁니다. 같은 국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국가에서 갑자기 무작위로 천 단위로 몰려드는 거는요, 우리나라의 동화에서 한국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 내에 또 다른 자기들의 구역을 만들어버리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진짜 제가 쓴 글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는데, 우리나라가 애초부터 미국처럼 이민자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한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단일 민족으로서 역사를 이어온 나라란 말이죠. 무분별하게 이민을 받아들이고 난민을 떼거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필연적으로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한다는 이유로 도리어 우리 한국인이 차별당하고 억압당하고 더 이상 대한 사람이 대한으로 길이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결말만 있을 뿐이란 말이죠. 여전히 이건 글일 뿐이고 글쓴이가 뭘 한다 그러냐 말하실 분들은 제가 제시해드리는 자료를 한번 봐요. 요 글쓴이가 한 말이 허인지 실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이웃집 찰스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예요. 서울 보광초등학교 다니는 나희드라고 합니다. 종교적 이유로 출연하지 못한 엄마와 언니.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온 그 난민 신청을 하고 있는 이제 무슬림 가정이에요. 진짜 별 뭐 난리도 없이 뭐 떼 쓰는 것도 없이 진짜 조용하고 얌전하게 사는 가정이에요. 예? 자, 봅시다. 이 쌍년 이거 뭐라 말하나 보자 이거. 학교에서 급식은 제가 못 먹는 것도 있어서 하얀 밥만 나올 때도 있고 배고파서 짜증. 이거 초장부터 욕 나오네. 배고파서 짜증나? 처먹지 말고 꼬우면 니네 나라로 꺼지면 될 거 아니야. 누가 우리나라에 살래? 에? 인도적 체류자로 받아주는 것도 감지덕지하지. 히잡이 어떻고 이슬람 율법이 어떻고 혓바닥 졸라 길어 진짜. 아니 우리나라 문화와 전통을 따를 생각이 없으면서 무슨 염치로 영원히 한국에서 살고 싶대? 일자리도 가지려고? 꿈도 야무지다. 꼴에 집이 두 채랍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여자는 모르는 남자를 만날 수가 없다. 결혼식 하나 손님이 올 때 남자 여자는 따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집 두 채? 미친 거 아니야 정말. 아니 그놈의 이슬람 율법 때문에 우리나라 어지간한 서민들은 가져보기도 힘든 두 채 집을 지고 살지. 아니 난민 인정되면 저 집 두 채 유지할 지원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강한 남성이면 가서 니네 초국 아프가니스탄이나 좀 지켜. 남의 나라에 척 기어 들어와서 빌부터 살지 말고. 초등학교 졸업 후에 중학교에는 지나가지 않는다. 이슬람 학교 다니고 있다. 사춘기부터는 남자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마치면 중학교 진학 대신 이슬람 학교에 보낸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렇게 무슬림으로 쭉 살고 싶으면 그냥 꺼지라니까? 베일에 쌓인 또 한 명의 가족, 엄마. 눈을 재고 지랄하고 자빠졌니. 이슬람법에 따른 옷차림, 아프가니스탄 문화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의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문화 지키고 싶으면 니네 아프가니스탄으로 꺼져 줍쇼. 좆도 씨발 아니 진짜 좆도 안 되는 가족 소재로 이 방송만 도준 것도 감지덕지해야지. 저 꼬라지 마라 저거. 이슬람 율법상 남자 손님은 남자만 응대해야 되기에 손님 상차림도 남편이 하고 아내는 방에서 사진으로 확인한다? 지랄도 풍년이다. 지랄도 정도껏 해야 개성이지. 이건 뭐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싶은
아니 씨발 그럼 니네 자유로운 이슬람 국가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서 지켜. 그 정체성 진짜. 왜 대한민국에 가서 무슬림의 정체성 이슬람 문화 찾고 지랄이야 이 씨발 정말. 산에 가서 산낙지 찾는 소리 하네. 한국말도 제대로 못한 주제에 씨발 영원히 한국에서 살고 싶기는 개뿌리. 꿈도 야무지다. 아이고 궁상 떤다. 아줌마 여기 고기 안 들어가 있죠? 심각 헐 육수 끓인. 한국에 7년이나 살았으면서 냉면 뭘로 만든지도 모르냐? 아니 내가 여기 식당 사장했으면 개빡쳤을 것 같아 진짜. 내가 주인이었으면 이날 이후로 식당 문턱에 돼지 기름 뿌려놓는다 내가. 아 진짜 냉면 한 그릇에 대한 사죄의 기도. 냉면 먹어 죄송한데 칠할병 하고 자빠져. 아 그냥 자유롭고 편안한 니네 나라 아프가니스탄에 가라 좀 진짜. 어? 내가 저 옆집 사는 사람이면 하루걸 한 번씩 삼겹살 파티 한다. 이사 갈 때 저것들 이사 갈 때까지. 뭐한 짓이야 이게 정말. 아프가니스탄 문화에서는 손님을 식당에 모시는 것보다 집에서 대접해드리는 게 그 짓을 니네 나라 아프가니스탄에서 좀 하면 안 되겠니? 난민이 되고 싶어요. 지원이 안 되니까 힘이 듭니다. 자, 대한민국 법과 전통과 질서와 문화에 동화될 생각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으면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지원은 받아먹고 싶다는 건 대체 무슨 놀부심보냐? 콧대는 빠빠이 세우고 도리나 하기 싫다면 뭘 자고 달래? 저런 것들 지원할 돈 있으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 복지 혜택이나 늘린다 진짜. 난민 인정을 받으면 건강보험 비 사유. 아 진심으로 니네들이 마시는 대한민국의 공기도 아까워 진짜. 자 저런 것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대한민국이 과연 한민족의 조국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 정말 테러나 이슬람 극단주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진짜 건실하고 평범하고 얌전하게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무슬림 가정의 모습이에요. 근데도 이 본 게시 탐정이 이 가정의 모습에 몇 번 빡쳤는지 한번 세보실래요? 저런 자들이 많아지고 저런 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서 국적 주고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이나 그 예멘 난민이나 공통점이 뭐냐고요. 전란에 빠진 지네 나라 버리고 도망쳐 나온 자들이야. 월맹 공산당식 논리 적용해보면요. 위기에 빠진 자기 나라도 배신한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퍽이나 도움되겠습니다. 뇌라는 게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사람이라면 예멘 난민은 필사적으로 막아내야 되고 저지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는 합법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에요. 대한민국과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대한 사람이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게 하는 결말이란 말입니다. 진짜 촛불 집회, 탄핵, 지방분권 개헌에 남북 비정상회담, 조작선거, 선거에 이어 예멘 난민 파동,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제, 이어서 현재 2020년 이 우한 폐렴 사태까지 코스 요리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벤트를 날려주는 이 좌빨 정권은 설마 본인들은 성실히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욱 독려한다는 주마가편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주마가편이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여 더 힘을 내도록 하듯이 열심히 하는 사람을 더 잘하도록 격려한다는 뜻이죠. 근데 본 탐정이 생각하건대 지금의 상황은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의미는 달라요. 지금 저 문재인 좌빨 정권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주마가편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힘쓰는 말에 계속 매질하여 빡치게 만든다. 시벌로마.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